자, 책을 펴봅시다. 10쪽을 펴보면은, 거기는 이제, 개념원리 10페이지예요. 이걸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고, 하이메스는 주로 숙제, 교재, 있습니다. 거기 뭐, 항이라는 말이 있고, 상수항, 개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얘기죠?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항식이라는 놈이 있고, 이제 단항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돼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다항식이라는 거 안에는 단항식이 있고, 이 단식할 때 단자예요. 헛단자 이게. 그래서 1항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식이 있고요, 3항식이 있고요, 4항식이 있고요, 5항식이 있고요, 등등등등 이렇게. 항이 1개면 단항식인 거고요, 항이 2개면 2항식인 거고요, 항이 3개면 3항식, 4개면 4항식, 5개면 5항식, 6개면 6항식. 이걸 총 망라해서, 단항식도 포함해서 이걸 총 망라해서 사람들은 다항식이라고 한다.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요. 다항식을 영어로.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항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식을 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항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단항식이죠. 2x, 그죠? 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숫자 5, 조수호가 아니고 숫자 5, 이런 게 다 단항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것도 그냥 단항식으로 보는 거야. 뭐 3g 등등등등. 그럼 2항식은 뭐냐? 이걸 적당히 2개를 결합하면 항이 2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x랑 뭐 플러스 5, 이게 2항식이죠.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로. 요거랑 합친 거. 항이 2개죠? 요런 항 하나, 요런 항 하나. 그래서 합친 거를 2항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수호야. 2x하고 3z 더한 거. 이렇게. 항 2개 더한 게, 더하거나 뺀 게 뭐예요? 2항식이죠. 그죠? 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고. 3항식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3항식이죠. 그죠? 항 하나. 합치면 3개죠? 자, 참고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숫자만 있는 걸 무슨 항이라고 하죠?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예요? 차수 얘기도 합시다. 지금 요거 몇 차예요?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해요. x제곱이라는 건 x가 2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차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2번 곱해진 거. 그래서 얘를 2차식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몇 차예요? 그러면 1차죠. 그래서 얘는 항이 2차 항이고 얘는 1차 항이고 얘는 상수항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를 봤을 때 얘는 몇 차식이라고 합니까? 이 중에 대장이 얘죠? 차수가 제일 높은 걸. 그래서 얘를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뭐 4항식은 항이 4개인 거, 5항식은 항이 5개인 거. 이제 알겠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3xy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단항식이 있으면 이제 개수라는 말을 아세요? 개수? 요거 볼게요. 질문 해볼게. x제곱의 개수는 누구야? 수. x제곱의 개수가 누굽니까? 개수라는 거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예요. 영어로는 요 개수를 사전 찾아보면 coefficient다 이렇게 나와요. 예. 개수라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예요. 요 x제곱 앞에 보이죠? 1? 그래서 이 개수가 1이에요. x의 개수는 누구야? 그러면 연수. 마이너스. 요거 부호까지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문자가 이제 2개가 막 섞여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의 항인데 문자가 지금 x도 있고 y도 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x의 개수는 누구냐?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는 누구냐? 그 다음에 xy제곱의 개수는 누구냐?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x만을 문자로 갖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나 그냥 곁까지 취급을 한다는 거야. 이거 핫바리로. 그럼 x의 개수는 누굴까요? x만 문자로 보고 y는 상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문자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x만 문자로 본다면 x의 개수는 누구라고 말해야 돼? 그렇죠. 3y제곱으로 말해야 되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y제곱의 개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y제곱만 문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x? 3x가 되겠죠. y제곱 앞에 3x 곱해져 있잖아요. x도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xy제곱, 그러니까 둘 다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죠. xy제곱의 개수는 누구야? 그러면 xy제곱의 개수는 3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항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고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예제를 뒤에 걸 갖고 올게요. 지금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해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파트에 가면 지금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인수분해 나가면서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시험에 나와요. 근데 항이 어때요 지금? 겁나게 많죠? 항이 몇 개야? 세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이 있죠. 이 인수분해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거 인수분해는 가능하죠? 너무 쉽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죠.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하죠. 그래서 2x 플러스 y, x 빼기 y. 항이 3개일 때는 아주 가뿐하죠. 또 항이 4개일 때도 나름 가뿐해요. 근데 항이 이렇게 5개, 6개씩 있으면요. 나중에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면 막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x도 있고 y, 문자가 뭐 y도 있고 z도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때 쓰는 게 바로 예림차순 정리예요. 지금 배운 거를 이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한번 연습 좀 해볼게. 이 뒤에 문제를 갖고 온 거야.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이런 말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x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x만 문자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격가지 것들은 다 그냥 숫자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x가 주인공이야. 여기 지금 x가 제일 큰 게 몇 차까지 보여요? 차수가 3차까지 보이죠.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얘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게 3차라며. 이렇게 3차. 그 다음 누구야? 몇 차야? 2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차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없는 녀석.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형식이 내림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x제곱 앞에 곱해진 게 누구야? 김민준. 그러네요. z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x랑 곱해진 녀석이 누구예요? z제곱. 없어요? 끝났네. 그냥 이 z제곱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 x랑 전혀 관계없는 애들 누구야?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지. 맞아요? 여기가 바로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x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yz는 그냥 상수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해서 볼게. 이번에는 y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y를 주인공 삼아서 내림차순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y가 제일 높은 게 몇 차까지 보입니까? 3차까지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야, 점점. 3, 2, 1.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자, 그럼 y세제곱 앞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 다음 y제곱 앞에 누가 있어? 왜 이렇게 오늘 안 보이죠? 마이너스 z가 있죠. 맞죠? 그 다음 y 앞에 누가 있어? 안 보여. 여기 있죠? 마이너스 z제곱.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시력이야, 시력. 오케이? 이런 걸 시력이라고 하는 거야, 시력. 안경 쓰면 잘 보여요. 자, 그 다음 y가 없는 게 누구야? y 없는 게, 여기 y 없죠? 여기 y 없죠? 여기 y 없죠? 없네요. 요 세 개 아무거나 가까워.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z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z는 제일 높은 게 몇 차까지 보여요? 바가는? 2차까지 보이죠? z가 여기 2차 보이나요? 여기? 그러면 z만 문자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카운트 다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죠?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z 입장에서는 얘가 상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자들이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z제곱 앞에 누가 있어? 조수. 그럼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z제곱의 개수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숫자가 아니어도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준점이 z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건 그냥 숫자 취급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z제곱의 개수라고 말하면 이게 개수인 거야. 오케이? 숫자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z 앞에 붙은 건 누가 있어? 이거 써봐. 시작.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선생님 잘 안 보인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z랑 관계 없는 애들 누굽니까?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알겠어? 그럼 z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녀석의 상수항을 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상수항이 뭐야? x세제곱 빼기 이게 상수항인 거예요. 숫자 아니어도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항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관점을 이제 이해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얘는 문자가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인수분해 하거든요.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 이게 그때 써먹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내림차순 이거 해서 뭐에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써먹는 게 아니고. 다시 앞쪽. 10쪽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밑에 다항식의 정리, 내림차순 정리가 나오고 오름차순 정리가 나오죠? 그 오름차순은 뭐겠어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만약에 얘를 올려라. x를 기준으로. 그럼 누구부터 써야 돼? 얘부터 쓰고, 그 다음 얘 쓰고, 그 다음 얘 쓰고, 그 다음 얘 쓰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y를 기준으로 올라가라. 오름차순. 그럼 얘가 제일 낮은 거, 그 다음. 오케이? 그럼 z를 기준으로 제일 낮은 거.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 거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책임지게 내가 나오면. 근데 문제는 있어. 12페이지 펴봐. 1번만 한번 해보자. 나중을 위해서. 지금 도움되는 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그거 한번 풀어봐. 두 개 다 해봐. 내림차순.
별로 안 어렵죠? 오늘은 상당히 여러분들 기분 좋게 집에 갈 거예요. 첫날은 다 이해가 잘 돼. 다음 주부터 좀 힘들어. 진도가 쌓이니. 거기 채점해봐. 거기다 답지 주고. 바로바로 채점하고 갑시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본 내용들을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들이 뭐냐면 다항식들끼리 자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할 얘기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공부한다. 그냥 더하기, 다항식끼리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등등을 공부한다는 거야. 오늘은 곱하기까지만 공부하고요. 나누기가 좀 어렵거든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필수의 1번 보세요. 학교 시험에 꼭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로. x제곱 y b는 이렇게 되겠고 c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1번만 한번 선생님 풀어줘. 1번 풀까 2번 풀까? 네, 2번만 풀게요. 시간 관계상 2번은 이거 풀래. 이 A가 되게 덩어리가 기네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C가 이거죠? 자, 요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편해요.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겠죠? 그리고 요거 분배해야겠지, 이렇게. 분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B죠. 마이너스 6B하고 B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몇 B? 5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C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12C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저것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문자 대신 다른 어떤 것들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는 게 안전합니다. 괄호 쳐야 돼. 이거 연습하셔야 돼. 12C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집어넣을게요. A 누구야?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안 듣고 싶은 사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x제곱 y 맞나?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저거. x제곱 y.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그죠? 내용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 자, 다 같이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y 제곱 플러스 5x 제곱 y. 그 다음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이렇게. 그죠? 자, 이제 동류항들끼리 좀 정리를 해야겠죠? 항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지워지고 지워지. 여기서 이렇게 자, x 세제곱항을 봅시다. 24x 세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다 동류항이죠?
참고로 이 계산할 때는 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 문자를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전 x, y 다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연수 계산 좀 해줘봐. 얼마야? 아, 좀 도와줘봐. 마이너스 x 세제곱. 아우 지금 24에서 10 빼고 1 빼니까 13. 그렇죠. 와 잘한다. 좋아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y 세제곱 한번 계산해볼까? 2y 세제곱하고 12y 세제곱 더하면 얼마야? 14y 세제곱이죠. 알겠습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생기는 거야. x제곱 y x제곱 y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 둘이. 이게 동류항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4x제곱 y. 자, 그 다음에 xy 제곱 형태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5xy 제곱. 예, 정답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려운 게 없어. 자, 필수예제 2번까지 해보고 선생님이 기출문제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쉬는 거 문제로. 제가 중간중간 학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낮장으로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 잡으라는 뜻으로. 필수예제 2번 봅시다. a-b가 a 빼기 4b를 계산하래.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 좀 잠깐 볼게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 다음에 a라는 놈에서 b라는 녀석을 뺐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랬을 때 a에서 4b를 빼라는 거야. 알겠어? 야, 이게 좀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숫자처럼 생각해.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편하잖아.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이죠. 그냥 이쪽을 다 숫자로 하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A, B 찾으려면. 변변 뭐 했어? 더하거나 빼서 하나를 소거시켰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놈을 그냥 숫자처럼 인식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잠깐 동안. 그럼 변변 뭐 하면 될까요? 변을 더해. 변변.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해. 그럼 B하고 마비가 없어지죠? 그럼 얼마가 돼? 2A가 되겠죠? 그리고 더해. 더하면 8X제곱. 더하면 4XY. 더하면 마이너스 10Y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A를 원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누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 B는 A 넘기면 되죠, 일로 그냥. 그죠? 그래서 B는 5x제곱 플러스 2xy 빼기 3y제곱에 B를 A를 넘겼으니까 무슨 A? 마이너스 A죠. 그죠? 근데 A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구해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A 써볼게. A는 누구냐면 요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쪽으로. 여기까지 됩니까? 자,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그럼 B는 5x제곱에서 4x제곱 빼니까 x제곱 2xy에서 2xy를 빼니까 서로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에다가 요거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얼마? 2y제곱이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계산해볼게요. 이제 A 마이너스 4B.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봅시다. 여기 4x제곱에서 여기 4x제곱 빼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2xy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y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몇 a제곱? 7y제곱. 이 문제 정답이죠. 할 수 있겠죠? 정답? 틀렸어? 아, 미쳤다. 여기가 2잖아, 2.
마이너스 8y제곱. 여기 마이너스 5y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4y제곱이죠.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더하기 빼기는 요 정도만 할게요. 예. 학교 시험 문제도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럼 한 문제 풀어볼까? 여러분들이 확인 체크. 6번만 한번 해보죠. 6번. 밑에 거. 주애가 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주애가 땀 받는 것 같아. 데리고 올까? 너 혹시 김지율이라는 동생 알아? 어? 김지율 오빠 동생. 오. 얘들아, 이거 하나만 풀어보자. 재미상.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았어, 그냥. 1번하고 4번만 지금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선배들 문제. 1번하고 4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답지는 다 뽑았어요. 그냥 애들끼리 맞춰보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학교 어디 있었어? 저 신앙고. 벌써 오늘 수업 공부하고 두 문제 맞춰요. 그죠? 보통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맞고. 안 했어? 저거 답지를 안 뽑아서 1번의 답은 뭐 나왔어요? 4번의 답은 맞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이 뭐죠? 한 번만. 이 학생이 맞다면 1번 답은 3번, 4번 답은 5번 이렇게 나왔대요. 그게 맞겠지. 자, 다음. 이제 14쪽 곱셈 할게요. 곱셈. 이제 다음 식에 덧셈 뺄셈 한 거고, 여기 오늘 덧셈 뺄셈 한 거고, 하나 남았다 이제 곱셈. 이 곱셈을 할 때는요, 이제 세 가지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분배 법칙이 뭐야? 이렇게 곱하기하고 안에 어떤 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분배해 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때 분배 법칙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계산을 만약 우리 아들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이걸 걔한테 시키면은 지금 막 이런 계산 하더라고. 이거 하나 곱하겠죠? 이것도 곱하겠죠? 그리고 더하겠죠? 그리고 종이 이만큼 쓰겠죠? 시간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은 분배 법칙을 아시잖아요.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분배 법칙이죠. 그럼 그걸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잠깐만. 96이 공통이죠. 소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배한 게 여기 있죠. 이렇게 분배한 게 여기 있죠. 그죠? 각각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계산은 얼마야? 1이지 1. 2하고 96 곱하면 정답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런 계산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분배한다.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지수 법칙이 필요해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도 중학교 때 4개를 공부했어요. 네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돼? 조수 A M 곱하기 A의 M 플러스 N. 오케이? 이거 곱하면은 요거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인가 아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A의 M제곱에 N제곱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봐봐요. A의 Mn 이렇게 나와요. Mn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가지가 있어요. A 곱하기 B의 N제곱.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던 기억나요? 이렇게, 그렇지? 분배하듯이 A의 N, B의 N.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B의 N, A의 N. 다 써먹을 거예요. 지금 이제 공부하면 써먹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이제 요 곱하기를 거꾸로 하면 나누기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얘는 그냥 빼면 돼. 봐봐. 곱할 때는 더했죠. 다시 곱할 때는 더하기가 됐죠. 그러면 나누기일 땐 뭐가 돼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빼기가 돼야겠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들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조금 잘못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면 끝나. 왜 끝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는 만약에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뒤를 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에서 7 빼면 무슨 사야?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배운 공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이게 좀 이상하잖아. 원래 여러분 지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 지수가? 곱한 횟수죠. A의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3 times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몇 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번을 곱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2 때 배우는 용어거든요. 음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고1 애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고1 과정에는 이렇게 써야 돼. M이 N보다 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되고 M하고 N하고 같으면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사실 또 같아도 문제거든. 잘 봐. 만약에 이게 3이야 똑같이.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어떻게 써도 된다고? 빼봐. 교수. 이것도 있는 표현이에요. 고2 때부터는. 이런 표현을 공부해요. 근데 고1 때까지는 이런 표현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은. 틀려요. 답지 이렇게 쓰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민준아. 이렇게 쓰지 못하면.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뭐예요? 1이지 뭐. 왜? 똑같은 모양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1이지 뭐. 그래서 1이야. 그러면 M이 N보다 컸을 때 이러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커지면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걸 빼요. 그리고 역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의 N 빼기 M을 한 다음에 뒤집으면 돼요. 역수. 알겠습니까? 요렇게. 고1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고2 때는 그냥 과감하게 빼도 상관없다. 오케이? 나중에 대수라는 과목에서 2학년 1학기 때 지수의 확장을 공부해요. 지수의 확장. 이제 고2 때 되면 이런 것도 배워. 이런 거. 3의 루트 2제곱. 말 같지도 않아.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런 거. 4의 마이너스 8분의 7제곱. 막 울어, 애들 어려워.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런 공부를 한다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신경을 쓸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래서 4대 지수 법칙으로 할게요. 4가지니까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하나, 이렇게 하나. 알겠어요? 4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을 아셔야 돼요. 예쁘게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곱셈 공식.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만약에 전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곱셈 공식을 모르면 어떤 불상사가 생겨? A 플러스 B 세제곱이 무슨 얘기예요?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야? 3번 곱하라는 얘기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끼리 곱해봐. 요거끼리 곱한 건 중학교 때 배웠었죠? 불러. 누구야? 수호.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오케이? 곱하기 이거. 됐습니까? 자, 이제 분배를 할 거야. 분배, 분배, 분배.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돌려. 아, 돌려라. 이렇게 돌리면 돼. A부터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려. 시작. 곱해. 갑자기 노래가 떠올라갖고 힘들다. 그 다음 이제 A 끝났어. B 갖고 돌려줬어요. 어우, 힘들어. 됐습니까? 이거 너무 길죠, 항이? 동류항끼리 좀 압축해봅시다. A 세제곱 있고요. 얘랑 동류항 누구야? 얘지. 2A 제곱 B하고 A 제곱 B 더하면 몇 A 제곱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AB 제곱이랑 2AB 제곱 더하면 몇 AB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 지금? 매번 이 짓을 하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요번 주 목요일날 시험 볼 거야. 내 얼굴 보는 순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곱셈을 쓸게. 지금부터 애들이 짜증나. 봐. 선생님이 한번 시험 봐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자, 중학교 공식 4가지. 중등 공식 4가지. 중등 공식도 근데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외워야 돼요. 고등 공식 6가지. 다음 시간에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험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바로 써야 돼. 자, 중등 공식 4가지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봐, 조수. 책 보지 말고 그냥 불러봐. 시작!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만약에 여기가 음수라면 어디가 음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무슨 차 공식이야? 이름하여 합차 공식이죠. 그치? 불러. 이렇게 되겠지. 자, 세 번째 공식은 뭡니까? x 플러스 a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한번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책 펴봐봐. 있어. 불러. 나는 이 직업이니까 암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데, 알겠지? 그다음 네 번째는 아윤이 한번 불러볼까? 기억 안 나면 분배해서 쓰면 돼. ACX죠. 글씨 안 와요? 뒤에 보여요? 요렇게 하면 ADX, BCX 합쳐주면 AD 플러스 BC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BD 외우는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요건 꼭 외워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암기할 건 없는데 목요일날은 그때 대신 외워오셔야 돼요. 그날만큼은.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공부할 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 번쯤 외워야 되는 게 좋으니까 나처럼 외우세요. 나 외웠잖아요. 책 없이 하잖아. 책 덮을게요. 자, 다섯 번째는 힌트만 좀 줘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시작만 얘기해줘봐. 순서까지 내가 못 외우니까 어떻게 생겼어? 거기 뒤 넘겨봐. X 플러스 됐어. 거기까지만 하면 선생님은 할 수 있어. 자, 이거 이렇게 다 곱하면요. 이제 결과물만 꼭 기억을 해야 돼. 나 틀렸는지 맞았는지 볼게. 네가 얘기해줘, 수호가. 어때? 맞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것도 안 나와? 음수일 때는 어디가 음수하고 어디가 음수야? 여기 부분이 음수고 여기 부분이 음수지? 세트로 외워주시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6번 공식 가도록 합니다.
6번 공식은 뭐야? 시작만 불러봐. 네가 불러.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거지, 요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몇 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어떻게 곱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곱하면 되죠? 그걸 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동료한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나는 이거 나이 40대인데도 외우잖아 이렇게.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 7번은 어떻게 돼요? 시작. A 플러스 B의 세제곱. 좋아요. 자 이것도 해드릴게. A 플러스 B 세제곱. 아까 했었죠 이거.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음수야. 그럼 어디하고 어디가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 여기가. 음수일 때도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고. 자 8번은 뭡니까? 이제 알 것 같다. 이거 아니야? 세트로 두 개. 글씨 잘 썼다. 자 이렇게.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야.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다 전개해보세요. 이렇게 전개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전개하잖아요. 다 상쇄가 되고요. 남는 건 요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알겠어? A 세제곱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야. 앞에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이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 책에 있으니까 뭐 쓰실 필요 없고요. 요건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 9번 갈게. 9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용수가. A 플러스 그만! 됐어. 입력됐어. 듣기만 하면 돼. 바로 알아요. 어우, 이거지. 야, 이거 원래는 전개하려면 몇 번 곱해야 돼?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려면 몇 번 곱해야 돼? A 잡고 몇 번 돌려? 여기 항이 몇 개야? 6개죠. A 잡고 6번 돌려야 되고, B 잡고 6번 돌려야 되고, C 잡고 6번 돌려야 돼. 그럼 6번, 6번, 6번 몇 번이에요? 18번의 고배 법칙을 하면, 분배 법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지워지고 막 동료한테 계산하잖아요? 아주 깔끔한 결과가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하지마. 내가 쓸게.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5번은 중간고사 때는 안 나와요. 이 공식은 기말고사 때 필요해요. 3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언제 보죠? 4월 말쯤 보죠? 그때 필요한 공식은 뭐냐면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써주는 거 여기서부터 다 필요해요. 여기까지. 요렇게 필요한 거야. 자, 10번 공식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결과물은요. 수고야 맞니? 손에 대좀 맞았죠? 이렇게 공부해보시라. 책 덮고 써야 돼. 깔끔하게. 이거 안 해오잖아요? 이 진행이 안 돼요. 더 이상 진도가 우리 소통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얘기야. 스페인어처럼 들려. 오케이? 이걸 외우고 나야지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암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 2, 3, 4번은 중딩 공식, 5번부터 10번까지는 고등 공식이에요. 싹 타서 외워야 돼. 여기까지 다 해놓잖아.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5번을 안 해오는 것 같아갖고 그냥 다 싹 다 해오자 이렇게. 자, 10번 제가 기억이 안 났을 때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이게 누구랑 같죠? 얘랑 같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뭐 한다 그러죠? 아니, 꼭 다시 말을 잘못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뭐 한다 그래? 뭐 한다 그러죠? 전개한다고 하죠. 전개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분배 법칙 한다는 자체가 그게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개된 거를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고백꼴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하죠? 무슨 분해라고 하죠? 네 글자. 인수분해라고 하죠. 들어봐. 맞잖아. 인수분해가 이게 고백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고백꼴로 만드는 거. 이게 인수분해죠.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서술형에.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서술형에 나오는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항이 몇 개야? 수고야. 항이 3개면 보통 이렇게 X자로 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X자로 풀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 항을 4개로 만들어야 돼. 강제로.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제곱, B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야.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2A제곱, B제곱이 됐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뭘 빼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더한 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짓을 왜 했어? 그럼 항이 몇 개짜리가 된 거야? 4개가 된 거죠? 항이 4개일 때 잘 보세요. 여기 2자를 잘 봐봐. 그러면 얘 뭔가 완전제곱 모양이 되지 않니? 잘 보세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아까운 학원비 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은 효율적인 인간이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보세요. A제곱이랑 A제곱 곱하기 A제곱 맞죠? B제곱 곱하기 B제곱은 B4제곱 맞죠? 자, 대각선 곱할게.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제곱이죠?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을 더하면은 2A제곱 B제곱 맞죠? 아, 이만큼이 누구의 완전제곱이야? 이놈의 완전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뭐야? 한마디로 이거죠. 치수법칙. A제곱 B제곱은 A, B의 제곱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이나? 몇 번 공식이야? 여기 있죠. 어떤 녀석의 제곱 빼기 어떤 녀석의 제곱은 더한 거 뺀 거를 곱하죠. 무슨 차 공식? 합차 공식이잖아. 다시 어떤 녀석의 제곱 빼기 어떤 녀석의 제곱은 무슨 차 공식이라고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라는 뭐야? 한 번은 사이좋게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자, 더해봐. 얘랑 얘랑 더해봐. 더할 때 얘를 가운데 끼겨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줄게. 여기까지 돼? 끝났네요. 이거 보세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시험을 볼 거고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쉽시다. 주희하고 놀아, 빨리 나와서. 같이 쉬는 시간이야. 별로 안 어렵죠?